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예. 늦었네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고세를 못 참으시고. 여기.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불렀어? 아니 네가 지난번에 마법사 얘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약간 그 마법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나 해봤어. 박사 좋아해. 먼저 얘기를 하려면 제국 얘기를 좀 꺼내야 제국? 될 것 같아. 아라드에 응. 펠로스 제국이라고 있었어. 데로스 제국이 생기기 바로 이전. 이 마법사는 이 제국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마법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일 거야. 왜냐면은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마법사야? 얼굴이 자체가 마법이네? 라는 이 살짝 보여줘. 이분이야 이분. 바로 당대 최고의 마법사로 알려져 있던 오즈마였죠. 와, 오지마. 에이, 마법사가 갑바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온몸이 마법이야. 에이,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이분이 여자친구야. 에이. 그의 연인인 리즈. 야, 이렇게 화질을 뚫고 나오는 미모가 엄청나네요. 마음이 치유가 된다. 성직자야? 아니 일단 이 두 분의 이 아름다운 이 느낌. 원래는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좋고 따뜻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줄게. 오즈마. 영웅이 되고 칭송을 받으면 시샘, 시기, 질투, 오? 이거 완전 이거 예언 맞네. 한 구절 때문에 가둬.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의 저주를 내릴 준비를 그게 검은 성전의 시작이야. 오즈마를 봉인을 합니다. 봉인했어. 열시아 씨 불러온다고 얘가. 묘한 소문이 위장자를 봤대. 와, 이거 미쳐버렸는데요. 인간 전체의 형으로 바뀐 거야. 가족조차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아, 잠깐만. 배우의 검은교단이라는 아예 목표가 뭐야? 오즈마의 부활. 왜? 갑자기? 누구죠? 설마? 이 오즈마의 비극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바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억나지? 바칼. 바칼이 아라드에 내렸던 시련 기억나? 우리가 적당히 상승할 수 있도록 계속 시련을 줘가지고 우리를 강해지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룡 히스마였잖아. 그렇지. 광룡 내려. 기억나지? 이 광룡 히스마가 향한 곳이 바로 펠로스 제국이었어요. 광룡 히스마가 내려와서 정말 오랫동안 제국민들을 뭐 학살하고 굉장히 험난한 상황들이 펼쳐졌었거든. 황제는 고심 끝에 당대 최고의 마법사였던 오즈마에게 토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너 끝내고 오라고. 얘를 보내는 거야? 그렇지. 결국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혼자 가나요, 그러면?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즈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펠로스 제국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을 한 명 보내. 바로 최고의 탱커, 바로 카잔이었죠. This is Spartan 이런 느낌인데. 그거 쓰면 안 돼. 야, 이게 최고의 탱커와 최고의 딜러. 물리도 있고 응. 마법도 있고 응. 이러고 대군도 있고 이러면 느낌이 좀 괜찮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같이 좀 출발을 했어. 하지만 히스마랑 마주하자마자 수만 명의 병력들이 공포에 질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 둘이 리드를 하면서 결국 뭐 힘겹긴 했지만 그 광룡 히스마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위험을 보여주게 돼. 와, 이거 대박인데요? 예. 이 제국민들한테는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잖아요. 제국민들은 당연히 환호했죠. 그리고 당연히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영웅이 돼서 제국 전체의 이름을 알리게 돼요. 아니, 여지껏은 너무 좋은데? 나라를 구한 이 영웅, 이인의 영웅 해가지고 돌아오고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엔딩이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뒤때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왜냐면 항상 누군가가 영웅이 되고 칭송을 받으면 시샘,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와. 근데 하필이면 황제야. 최악이다. 이 팔메리아 황제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명성이 높아지는 이 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된 거죠. 황제가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옆에서 슥, 극지, 어허, 극지, 슥 극지. 긁는 사람이 나와. 이 황제에게 다가갔던 어떤 정체불명의 여인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전부터 황제에게 예언을 하면서 불안함을 달래주고 그리고 앞날을 미리 예측해서 위험을 알려주고 그래서 신뢰를 얻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황제한테 예언을 하는 바로 요론이에요. 아이, 너무 마물에게 이긴 두 쌍의 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왕의 위에서 울려 퍼지고 연로한 사자인 국왕은 언젠가 이리들의 손에 멸할 것이다. 이게 일이라는 거잖아. 오? 이거 완전 누구 저격하는 아니 이때도 인터넷처럼 누군가를 저격을 한단 말이에요? 서동현에. 너 너무 역사 스페셜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니 그 이게 진짜 역사상 너무 많았어. 선동과 날주. 이 한 구절 때문에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카잔한테 어. 누명은 좀 쉬운 거야. 반역자다. 어. 얘는 국가를 좀 전복할 놈이다. 어. 그리고 오즈마에게 그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해요. 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광룡 사냥이 끝났으니까 사냥개를 삶는 거의 토사구팽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머리를 쓴 네. 거죠. 본인 딴에는. 그래서 갔어. 오즈마가 가서 어쨌든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가서 응. 너 하와이 좀 가라. 그 영화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 그래? 지금 요즘에는 그 영화를 추석에도 안 나오고 에이 다 알지. 이걸 왜 몰라.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응. 광룡을 잡을 정도 되면은 대마법사잖아. 그치. 이 정도의 지혜와 현명함을 가진 사람이 무슨 국왕이 명령을 낸다고 무조건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응.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너를 없앴다라고 할 테니까 좀 멀리 가서 좀 지내면 안 되겠느냐. 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싸우진 않았어요. 카자는 자신이 토벌하러 온 오즈마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했고 오즈마 입장에서는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엄청난 갈등을 하고 그 끝에 황제에게 너의 결백을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카잔을 설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야 3대 대면 하자. 황제한테 가자. 황제가 제일 껄끄러운 상황이 왔네. 그치. 그래서 갔어. 제국민들 입장에선 이 둘이 엄청난 영웅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 억울하다. 어. 카잔이 얼마나 대단하냐. 오즈마는 또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지.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카잔과 오즈마가 황성을 들어가는 걸 계속해서 응원한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조금 전에. 이거 예언 맞네. 예언을 그대로 그냥 갖다 복붙한 거네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서운 거밖에 없는 거야. 여지껏은 대의 명분이라도 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딴 거 없고 일단 둘 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하겠지. 그래서 가두라고 했어. 일단 그냥 가둬. 가둬서 계속 고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반역을 꾀했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두 사람은 제국을 사랑하고 제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라들을 사랑했던 그런 용사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두 사람이 너무 허탈했을 것 같은데요. 펠로스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배신감은 더욱 깊었었던 거죠. 이 둘은 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서로가 그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황제의 함정인 거야. 절망에 빠져 있는 오즈마 앞에 사신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왜요?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판다면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주겠다. 오즈마가 아무리 억울해도 네.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받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안 받았을 것 같아. 왜? 이놈이 뭔가 있구나. 이놈이 황제한테 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나의 충심이 난 여전히 남아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너 가라고 꺼지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내보냈어. 그런데 사신이 나가면서 희한한 말을 해. 나를 부른 건
너라고. 그러니까 오즈마는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본인도 모르는 내면의 무의식에는 어떤 악한 마음도 같이 있었다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즈마는 그때 그 당시에는 본인이 불렀던 걸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국민을 사랑하고 이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옥살이가 그렇다고 이게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황제가 계속 고민했어 이 둘을 끝까지. 그리고 계속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됐는데 아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뭐 혼자 몸도 아니고. 그럼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치 마음이 편치 않지 아. 우리 리즈가. 리즈도 굉장히 좀 슬픈 선택을 하게 돼. 리즈는 오즈마가 다치지 않기를 바랬고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팔메리오 황제를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황제 후궁이 될 테니 오즈마의 목숨만은 살려달라. 좀 빼내달라. 이 얘기를 했어. 뭐 황제는 어떻게 했어? 설마 오케이를 했을까요? 리즈는 황제의 후궁이 되죠. 리즈는 마지막으로 오즈마를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오즈마는 한번 뭐가 땅 온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이 고문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사실 리즈이긴 했거든. 심정이 완전 어땠을 것 같아? 박살나지. 완전 이 안에 있던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우주가 튀어나오지. 그렇죠. 아까부터 자기가 외면했던 자기도 몰랐던 그 악. 어. 뭔가 튀어나오면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뭐 낙담, 뭐 슬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죠. 아 근데 이 분노, 네. 그 분노의 대상이 그러면은 어떻게 황제입니까? 이 분노가 좀 커졌어. 어. 단순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얘기했던 그 누군가 그리고 이거를 뭐 누군가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니네들을 히스마 잡아주면 했는데 이거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치,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도 안 도와줘? 그렇지. 내가 이 상황이 됐는데 어. 그러니까 인간 전체의 혐오로 바뀐 거야. 아. 그 화의 방향성이 완전 이렇게 되면서 아까 아. 전에 얘기했던 그 속안에서 그 악마가 뭔가가 이제 깨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사신이 그 네가 불러서 온 거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네. 그치? 아. 그 황제 한 명이 한 명 시기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감옥 보내버린 바람에 세상에 어떤 혼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악을 깨워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이제 황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 황제는 이 두 사람을 제국의 땅에서 추방을 해요. 카자는 무력을 가진 무인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팔 힘줄을 뽑고 북쪽에 있는 그 스투르 산맥으로 이제 보냈고 오즈마는 그 눈을 다 뽑아버리고 아. 그리고 남쪽 바다에 이제 빠뜨리게 되는 거야. 북과남으로 보내놓는 거야? 살려준다면서요. 살려준다 해놓고 빠뜨리면은 그 살려주는 건가? 야, 진짜 나쁜 놈이다. 하지만 뭐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즈마가 그런 화를 가진 채 그냥 알아서 그냥 빠져 죽을까? 오즈마가. 안 빠져 죽지. 그렇지.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소리가 들리지. 그대로 죽을 거야? 그대로 죽을 거야? 이렇게 들리지. 그때 사신이 한 번 더 나타나. 오지 그래 올 것 같아. 사신이 한 번 더 나타나서 똑같은 제안을. 야, 어떡할 거야? 라고 내밀었어. 다 죽여. 다 죽여. 너 같으면 어떡할 거야? 다 죽여. 그치. 싹 다 죽여. 이건 오케이 가야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바뀌어. 사신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11번째 사도가 돼. 혼돈의 신 오즈마로 된 거였지. 사도가 돼. 혼돈의 오즈마. 사실 사도라는 의미는 네가 이미 지난번에 알았잖아. 말도 안 되는 그 강자를 그렇지.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오즈마가 가장 처음 뭘 했을 것 같아? 황제를 죽이러 가야지. 가기 전에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나잖아. 아. 산맥에 힘줄 뽑혀서 간사한. 있는 카잔이 있는 거 알잖아. 카잔을 찾아갔어. 카자는 아까 말했듯이 추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오즈마는 그런 자신의 친구를 소멸의 신으로 만듭니다. 오즈마는 카잔에게 제안을 해요. 나와 손을 잡고 같이 인간에게 복수를 하자. 카잔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난 왠지 카잔이 안 돼. 황제를 향한 나의 마음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뭔 소리야? 충성심이 그만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왠지 그런 사람 우직한 바보 같은 정말 장수라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추측하기 좀 어려운데 그 우직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직함이 우정에도 똑같이 우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죄물로 세상을 뒤엎는데 무슨 소용이겠는가? 아무리 분노했을지언정 인간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즈마가 완전하게 타락하기를 바라지 않았었던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오즈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자는 그대로 그냥 연계로 가게 되는 거. 오즈마는 결국에 힘을 줬으나 이렇게 친구를 위해 떠나버린 카잔도 없고 덩그러니 혼자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혼자 남았다고 해서 복수를 안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즈마는 피의 저주를 내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해 저주? 세상을 혼돈으로 물들여가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피해 저주. 그렇죠. 오즈마가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아라드 쪽에 묘한 일들이 벌어졌어. 소위 위장자라는 존재가 나타났어. 위장자? 위장? 뭐 이렇게 위장한 위장? 틀리잖아. 틀리잖아. 그래. 위장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 게 훨씬 좋겠다. 이제 뭐 이거 막 준비하셨네. 이렇게 인형들처럼 한 평범한 가족들이 있어요. 아라드에 있는 그 제국의 그냥 시민들인 거잖아. 이렇게 봤을 때 뭐 서로는 서로를 아끼고 뭐 아이들도 뛰어놀 준비를 하고 막 아름다운 일반적인 가정인데 자, 그런데 이날 밤에 이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위장자로 변해서 가족 모두를 몰살시킨 거죠. 위장자는 어디선가 없던 게 쑥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던 누군가가 갑자기 위장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 피해 저주만 맞으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위장자인지 너 알 수 있겠어? 이걸 어떻게 찾아? 겉보기에는 평소랑 똑같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그 문제인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냥 위장자가 일단 되면 갑자기 본능적으로 무조건 피를 봐야 되고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 거야. 구분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족이 나를 해친다. 이렇게 되면 막 제국이 난리가 나지. 그냥 막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난리가 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당연히 제국 전체는 불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답이 있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멀쩡한 사람을 위장자로 의심해서 공격하게 된다니까.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어. 왜냐하면 위장자를 색출해 내야지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잖아. 그래서 위장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사람처럼 당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많아. 근데 원래 이게 계속 됐으면 아라다가 끝장이 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끝장 나지 않았잖아. 위장자를 찾는 방법을 알아냈어. 한쪽이 비처럼, 깜짝이야. 한쪽이 비처럼 깜짝이야. 아이씨.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었어. 최초의 계시를 받은 성자 그리고 위장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성안의 미카엘라야. 이 뒤에 원반 있고 느낌 있네. 그렇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프리스트라 칭하면서 위장자를 구분해서 그들과 맞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위장자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생긴 거네. 그렇지. 그리고 그 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 때는 몰라. 이렇게 봐도 몰라. 이런 식으로 보여. 그런데 미카엘라와 프리스트에게는 이런 식의 이게 뭐야? 뭐 피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위장자가 보이는 거지. 대박. 스펙타클. 바로 찾아내네. 위장자. 위장자 색출해야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나치면서 그냥 위장자요. 위장자 이러면서 다니는 거네. 맞아.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던 게 일단은 위장자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 그런데 일단 근본을 끝장을 내야 되잖아. 성자 미카엘라는 자신과 함께하는 밀란 로젠바우, 볼프간트 베오나르, 시냐, 그리고 샤피로 그라시아와 함께 성스러운 오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대륙에서 몰려드는 프리스트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이끌고
오즈마가 최초로 점령한 지역인 엘레리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뭐 공략하고 주변에 있는 아라드 제국에 있었던 위장자를 색출하고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활약을 펼치거든. 그게 검은 성전의 시작이에요. 야, 이때가 검은 성전이 나오는 거네요. 야, 근데 이렇게 성스러운 오인이 등장했어요. 네. 근데 오즈마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등장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했겠죠. 네. 얘기했잖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즈마도 자신의 왕국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지. 사돈데 오즈마가. 그렇지. 그래서 네. 암흑의 3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바로 공포의 아스타로스, 절망의 티아미트, 파멸의 베리아스, 이 세 명. 암흑 3기사 3명이면 충분하다. 세 명이라기보다는 이 세 명이 거대한 군세를 이끌고 그들과 마주한 거죠. 검은 대지라는 데서 음. 최후의 전쟁이 펼쳐지게 됐는데 성스러운 오인과 3기사가 지휘하는 군세가 거대한 세력들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전장. 한 10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싸움을 아, 했거든. 오래 했구나. 근데도 끝을 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미카엘라는 이 암흑상기사와 함께 검은 대지를 통째로 차원 안에 봉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엘레니온 성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성에 봉인 한 번, 그리고 검은 대지를 통째로 띄어서 아. 봉인 한 번 해서 차원으로 그냥 밀어넣어. 아, 스케일 봐. 근데 요것만으로도 안전하기가 좀 어렵잖아. 어렵지. 나중에 보긴 풀려. 토벌한 게 아니라 그를 차원에 봉인했을 뿐이기 때문에 미카엘라는 다시 봉인으로 돌아와서 그 봉인을 지키며 묵묵하게 전투를 치렀죠. 이기긴 이겼는데 찜찜한 승리네. 그치. 근데 그 찜찜함을 더 찜찜하게 만들 사건이 하나 생겼던 게 공포의 아스타로스가 이 상황 속에서 혼자 탈출했어. 이러면 누군가가 열쇠 아저씨 불러온다고 얘가. 그게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꼭 열어 이거. 근데 이게 너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봉인을 유지하면서 미카엘라는 싸워야 되고 오즈마도 계속 달려들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카엘라의 힘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미카엘라가 만든 결계가 깨지려는 찰나에 네. 한 존재가 이곳에 개입을 합니다. 누구죠? 설마 아까 명계로 누가 떠났다 그랬었죠? 카잔이. 카잔이 나타나. 바로 이 카잔이 명계 규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차원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냐? 친구 도와주려고 왔나? 아니지. 응. 그럼 와서 뭐 했을 것 같아? 와서? 응.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랬을 것 같은데. 술 먹었니? 방송하고 온 거야? 술 먹고 온 거야? 아, 방송하고 왔어요. 그랬어. 네. 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맞을 때가 많아. 그래? 카잔이 오즈마를 도우러 온 건 아니야. 어. 오즈마를 봉인했어. 카잔은 친구인 오즈마가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멸의 사슬로 오즈마를 꽁꽁 묶어서 봉인을 합니다. 난 그 카잔의 마음 알 것 같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즈마를 도울 수도 없으니 평형이 유지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나는 카잔은 생각했을 것 같아. 진짜 카잔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친구밖에 모르는 친구 바보. 근데 뭐 오즈마 입장에서는 친구의 마음 그런 마음 뭐 생각을 했겠어. 배신이지 지금 오즈마 입장에서. 오즈마의 분노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순 없네, 친구야. 아까 그 봉인의 균열이 좀 생겼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약간 자신의 기운을 쓱 밀어넣어. 그리고 그 기운에서 오즈마의 뜻을 알아차린 아스타로스는 검은 교단을 창설해서 오즈마의 부활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티모르라는 이름을 쓴 채로 말이죠. 그럼 그 아스타로스가 기운을 먹고 다시 한번 진화를 해? 다른 모습이잖아. 이 다른 모습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모습을 드러내서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전 대륙에 있는 모든 프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게 뻔하잖아요. 이유가 있었네요. 되게 똑똑한데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점프를 할게. 카잔의 사슬 때문에 오즈마가 꽤 오랫동안 봉쇄가 되고 있었어. 그런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 검은 돼지가 봉인되어 있던 그 장소에 거기서 위장자를 봤대. 위장자가 나타났다. 어? 다 죽었잖아요. 위장이 또 있어요? 나타났다는 거야. 미카엘라는 지금 봉인 속에 갇혀 있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 게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어.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모험가들이 검은 돼지가 있었던 로스체스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험가들이 빠질 수가 없죠. 뭔가 이상한 사건이 있다. 그럼 항상 가야 돼요. 항상 달려가는 게 모험가. 그게 바로 모험 정신. 그것이 모험 정신. 모험 정신. 그게 바로 던전 앤 파이터. 던전 앤 액션 로스체스트라는 지역이야. 거기서 처음 만났던 조직이 그림시커라는 조직이 있었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즈마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위장자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죠. 사실을 알게 된 모험가는 이 그림시커의 계획을 저지했지만 배후에 검은 교단이라는 검은 교단이 있었던 거야. 아. 자, 마셔라. 그럼 뭐 이 검은 교단이 어느 정도로 세력이 그럼 커진 거예요? 체스판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검은 교단이라고 칠게. 어허. 체스판 위에도 아직 못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 붉은 손을 가진 붉은 손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피해 저주를 받지도 못했어. 붉은 피를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 빛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마녀 사냥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마. 감염됐을지도 몰라. 위장자를 찾기 위해서 마을 자체를 태워버리거나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렇지. 내 아버지가 혹은 내 누이가 정말로 위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오히려 교단 쪽으로 돌아서는 거야. 검은 교단 쪽으로. 아. 그리고 그 위로는 선열자라는 인물들이에요. 선열자. 막 피해 저주를 받아들였거나 위장자가 된. 그만큼 교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센 사람들이 있어. 맹혈자라는 사람이 있어. 맹혈자. 맹혈자. 홀링제이드, 늘어진 어둠 제트, 길의 벤타 이런. 아,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생겼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악마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개화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서 순혈자라는 사람이 있어. 선열자. 암흑상기사의 피를 그대로 받아들인 아주 강력한 자들이죠. 데바스타르라든지 데스페로, 티모르가 이 단계에 속해 있어. 아, 이거는 좀 약간 피가 혈통이 좀 좋네. 근데 티모르는 네. 아스타로스가 변장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티모르라는 이름으로 순혈자 행세를 하면서 이 검은 교단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 위장자네요. 그리고 이 위, 화멸의 벨리어스, 공포의 아스타로스, 절망의 티아미트. 그러니까 오즈마와 함께 싸워왔었던 그 전통의 세 암흑기사 이 셋. 언제고 다시 오즈마가 부활을 하면은 복수를 실현해줄 세 명의 충실한 신복이죠. 맨 정점은 당연히 혼돈의 신 오즈마. 오즈마가 된 거죠. 검은 교단의 목적은 오로지 이 오즈마의 부활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즈마의 부활을 위해서 뭐든지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봉인을 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카잔의 시체가 담긴 소멸의 관이 필요했어. 카잔이 봉인을 다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멸의 관이 있는 지역을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네메시스의 성체라는 거야. 아니 네메시스 성체라면은 그 우시르 교단의 어떤 본거지 아닙니까? 성지나 마찬가지인 곳이죠. 그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우시르교는 아예 목표가 그거야. 이 소멸의 관을 지키는 게 목표야. 이게 그 소명이야. 검은 교단은 아까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네메시스 성체의 위치를 찾아냈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험가들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도움도 줬는데 이 와중에 또 묘한 인연이 하나 생겼어. 바냐라고 불리는 바냐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 바냐.
나 봤냐 바람일 바냐? 반이야. 이 느낌이 있네. 반이야. 옷 색깔도 그렇고 피피 느낌이 좀 감도는데요. 원래 바냐는 네. 프리스트 교단의 인물이었어요. 아. 그 수주 쪽에서 프리스트로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는데 네. 의문이 생긴 거야. 아니,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왜 신은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반야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답을 하나 내리게 됐거든. 혼돈이야말로 희망은 없지만 고통조차 없는 완벽한 극락정토이다. 묻고 더블로. 그냥 세상은 그냥 혼돈 속에 정리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야가 위장자에서 얻는 것으로 찾아낸 거야. 위장자에서 힘을 얻자. 하지만 모험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검은 교단을 막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소멸의관을 탈취하려고 했던 데바스타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소멸의관이 사라진 거죠. 예? 이게 무슨 소리야? 공포의 아스타로스. 이 공포의 아스타로스의 능력 중에 하나가 네. 시간을 잠시 멈추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티모르가 응. 시간을 정지시키면서 바로 그 소멸의 관을 중간에 낚아챈 거야. 이건 아스타로스한테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봉인이 풀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모험가들은 빨리 되찾으러 가야죠. 근데 바로 쫓아갈 수도 없었던 게 데바스타르가 죽으면서 이 순혈자의 피를 사방에 뿌려버립니다. 순혈자의 피도 위험하잖아. 이게 또 사람들을 그치. 위장자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 피를 저항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리스트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였죠. 근데 그때 아까 전에 맹혈자 기억나지? 맹혈자. 폴링 제이드가 같이 나타나게 됐어. 콜링 제이드는 순혈자가 한 명이 죽으면은 그 피를 다른 순혈자에게 옮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혈의 피를 닐바스 그라시아라는 사람한테 마시라고 이제 강요를 한 거야. 딜버스 크러셔 들어봤던 사람인데요? 이 닐바스 그라시아의 선조 중에 한 명이 샤피로 그라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분은 성스러운 5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 과거 샤피로 그라시아에게 엄청난 굴욕을 맛봤던 아스타로스가 그 후손인 닐바스 그라시아를 찔러서 위장자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성으로 이걸 눌러? 버텼어. 우와. 버텨냈어 이분인데. 버티게 생겼네. 그치. 버텼어. 자신을 위장자로 만든 그 아스타로스를 쫓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이 위장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존재들을 저희는 어벤져라고 부르죠. 어벤져. 엄청 아이러니하게도 악마의 하수인 중에 하수인인 순혈자로 위장자의 피를 거절하는 이 닐바스 그라시아가 선택이 된 거죠. 권한다고 해도 당연히 닐바스는 거절했을 거야. 거절했겠지. 그 거절하는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가 이 순혈의 피를 마셔버립니다. 반야가 나와. 내가 마실 거야. 이렇게? 그래 마셨어. 그치. 얘는 그거 마시려고 원해잖아. 반야. 아니 그렇게 힘을 원했단 말이에요? 가만 있어봐. 이 피도 맹혈자의 피보다는 순혈자의 피가 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순혈자의 피를 지금 마신 거야? 그 피를 마셨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훔쳐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고 뺏어먹는 게 얼마나 나쁜 아유. 짓인데. 그럼요. 큰일 나죠. 콜린 제이드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를 내요. 사실 오즈마의 계시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잖아. 얘는 약간 중이병이지. 거기는 뭐 수많은 중이분들이 화낼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러면 질풍노도의식이지 지금. 빅트러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여튼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즈마는 생각이 좀 달랐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차피 인간만 멸망시킬 수 있으면 센 사람 나와가지고 완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오케이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순혈자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으로 반야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프리스트 교단에 붙잡혀 있던 또 다른 순혈자가 있었어요. 데스페로가. 근데 그 데스페로가 티모르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됐어. 다시 절망을 안겨줄 시간입니다. 데스페로. 그리고 이 순혈자와 아스타로스는 검은 돼지가 있었던 로스체스트를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험가는 이 검은 교단의 뒤를 쫓기 시작을 하죠.
이 참사를 막아야 되니까. 쫓아가다가 이제 알게 된 거가 계속해서 뭐 티모르 누구야? 얘가 왜인데 이렇게 자꾸 뭔가 뒤집는 거야? 이 일들의 뒤에는 검은 승전에서 복인당하지 않았었던 공포의 아스타로스 때문에 생긴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흑막이 아스타로스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스타로스를 처치하러 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이 검은 돼지가 있었던 이 로스체스트로 검은 교단의 모든 병력들, 선열자, 맹열자, 순열자 이런 존재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험가라고 할지라도 힘겨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소멸의 관은 중간에 아스타로스가 탈취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아스타로스가 소멸의 관을 얻고 혼돈의 문을 열었거든. 열었어. 봉인됐던 그 곳이요? 혼돈의 문이 딱 열면 그 봉인돼 있던 검은 돼지와의 통로가 생기면서 봉인이 약해졌잖아. 그것만으로도 암흑사기사가 본래의 힘을 되찾게 된 거지. 검은 돼지의 재림이잖아요. 아 이거 미쳐버렸는데요. 즉, 제 2차 2차 검은 성전이 펼쳐지게 된 거야. 그리고 모험가와 프리스트들, 제국의 병사들이 차원 안으로 세우고 진격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층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또요? 이 소멸의 관을 탈취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써야죠. 이들은 소멸의 관을 엘레리논 성 앞에 놓고 카잔의 영혼을 강림을 시켜버립니다. 아, 이 관내에서 카잔이 눈을 뜨고 일어났어? 어휴. 부활한 카잔은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과거에 이제 오즈마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 다시 또 소환이 됐는데 그 앞에 인간들이 있으면 화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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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제가 봐도 화나죠. 그런데 모험가들은 충분히 강해졌었거든. 충분히 연단돼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카잔을 잡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카잔이 힘을 잃게 되면 오즈마를 봉인시켜놨었던 그 카잔의 그 봉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것도 깨진 거야. 이제 그럼 오즈마가 풀려나는 거야? 봉인이 하나가 더 있었지. 그치. 카잔은 잡았지만 앞으로 또 남아있지. 봉인을 깼던 아스타로스. 공포의 아스타로스하고 이제 마주하게 됐거든. 뭐 500년 전부터 많은 프리스트들을 학살했고 오즈마를 위해서 검은 교단도 만들고 부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엄청난 악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험가 충분히 강했다. 연단됐어. 충분히 강해졌던 블가스 그라시아가 이제 모험가에게 최후의 이격을 맞고 잿더미처럼 확. 결국은 그 그라시아가 아스타로스를 결국은 이겼네. 그 질긴 인연의 끝이 난 거죠. 하지만 우리 복수가 끝난 복수자에게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최종적인 복수의 대상은 아스타로스였을까요? 아, 그 아니네요. 오즈마는 아직 남아있어. 그렇지 오즈마가. 봉인됐던 긴 시간 동안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키워왔던 이 오즈마는 과거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때보다도 더욱 강력한 악마로 변해 있었어요. 느낌상 시간과 공간의 방에 오래 있었던 느낌이니까. 아 내가 나가면 끝내버린다. 광룡 히스마를 잡을 때만 해도 인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셌었는데 이제는 좀 범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리 모험가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 오즈마를 쓰러뜨리기에도 충분히 강했다. 와, 진짜? 충분히 강했다. 그래서 아니, 오즈마는 사도잖아. 그렇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곳에 있는 게 사도인데 결국은 뭔가가 그 사도들을 다 접네. 그러니까요. 오즈마는 절대로 포기를 모르는 남자잖아요. 쓰러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혼돈의 기운을 이 차원의 틈새로 길게 뿌려버립니다. 그 뭔가 여운을 좀 남겼지. 아니 좀 비참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오즈마도 사실
좀 당한 입장인데 이렇게 좀 씁쓸한 기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오즈마가 쓰러지니까 이 검은 돼지가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어. 그렇지. 그럼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야죠. 도망가야죠. 네. 문제는 혼돈의 문, 여기 들어오는 데 있었던 그 혼돈의 문이 닫히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 순간 한 사람이 문을 딱 잡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리바스 그라시아가 이제 혼돈의 문을 좀 막아주고 나머지 모험가는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리바스 그라시아는 아쉽게 다치면서 거기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또 닐바스 형님이 한 건 했네요. 보시는 분들 중에 한 15% 안다고 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전에 경례하면서 그 핵폭탄으로 걸어 들어가고 결국은 자기가 희생을 하고 지구를 살리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야, 그라시아. 아마겟돈이 아마 이걸 보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20년 됐어. 20몇 년 됐어.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 성이 원래 그라시아라는 얘기. 너 많이 힘들구나 지금. 하지만 또 뭐가 남아 있었다 그랬죠? 오즈마의 기운. 그렇죠. 오즈마의 기운이 남아 있었죠. 오즈마의 기운을 가지고 또 쟁탈전이 벌어지게 돼요. 분명히 뭔가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일행 중에 하나였던 제국의 장교가 있었거든. 주디 링우드가 그걸 가져가려고 했거든. 항상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그렇죠. 하지만 이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실패하게 돼요. 너는 잠깐만. 반야 아직 안 나왔잖아. 반야 안 나왔어. 바냐가 또 나와서 그걸 저지하고 오즈마의 기운을 딱 먹으려고 하는 거야. 와, 바냐 진짜 이분은 집착이 엄청난데요. 와, 이거 다 먹네. 선열까지 먹고 오즈마까지 먹으면 이건 뭐. 하지만 이것도 실패해요. 바냐 등 뒤에서 차원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바냐는 그 차원 너머로 갑자기 공인이 딱 됐고. 바냐도요? 이 혼돈의 기운은 로스체스트 어느 한 구석진 곳으로 스르륵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군가가 그 오즈마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었어. 누구야? 그 누군가가 바로 모습을 감췄던 미카엘라였어요. 미카엘라. 뭐야? 성 안에 미카엘라가 살아 있었군요. 이 오즈마의 기운을 모두 흡수한 미카엘라는 고통으로 몸부리치게 돼요. 내가 이거를 덮어야 돼라는 마음으로 흡수한 거야? 그거를 덮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시로코. 시로코는 뭐야 갑자기?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 그 시로코의 사념이 과거로 흘러가서 뭐 사도들한테 힐더의 목적을 얘기하고 난다 이런 얘기했다고 기억나지? 이때 미칼라한테도 시로코의 사념이 닿았어. 힐더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 검은 대지에서 이 오줌하고 미칼라를 다 끝장을 내겠다. 그래서 이 미칼라가 자신의 모습을 싹 감춘 거야. 그러면 이 시로코의 사념이 결국에 과거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효과가 있었네요. 시로코가 진짜 웬갓 원흉이네.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뒤틀어 놓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이 대서사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된 거지. 오즈마에 관련된. 오즈마는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결국 자신을 잃고 타락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라면 오즈마는 정말로 악인일까요? 솔직히 주변이 좀 억가를 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관에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친구도 배신할 뻔하고 여자친구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이 수많은 고통을 겪게 만듭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모든 인간계의 고통들은 쓸데없는 정의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사실 그 감옥을 못 나가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문을 안 열었을 뿐이잖아, 두 사람. 그 정도의 힘이면. 그럼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웬 인간한테 다 승질내지 말고 처음부터 문 열고 나가서 황제만 죽였으면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두 영웅이 행복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더래요가 됐을 수도 있잖아. 난 약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 나도 황제도 잘못한 건가? 황제라는 사람도 사실은 속이 살짝 좁은 것뿐이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지켜야 될 제국민이 자기를 제외한 누군가를 자기보다 더 칭송하는 걸 지켜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흔들리는 부분 사람이라면 느끼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신이 오즈마에게 남겼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네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오즈마 마음속에는 이런 혼돈의 신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아니었을까. 약간 정해진 운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여기 전체에서 MVP 한 명 뽑으면 누구야? 그라시아.
그라시아, 그라시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무언가분들이 우리 성승원 씨한테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럼 여러분께 그라시아스를 날리면서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오즈마도 오즈마인데 저희가 급한 건 또 성계의 비밀. 아, 네. 예,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또 과거보다도 우리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식사나 하러 가시죠.